네, 이번 시간은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리시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권 지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간단한 기업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2021년도에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으로 꾸준히 매출 성장을 보여왔지만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률 때문에 낮은 시총,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의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그리고 그런 수주와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삼보모터스 재무팀장이신 박영현 상무님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의 체질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주. 자, 어떤 수주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그 수주와 관련돼서 직접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 박영현 재무본부장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2천억 규모의 친환경 핵심 부품 수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2천억 규모를 이렇게 수주하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규모의 어떤 소재로 수주를 하셨는지 그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삼보모터스는 지난해 연말에 현대모비스로부터 1,500억 가량의 순수 전기차 관련 부품을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로부터 500억 규모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품을 수주하였습니다. 근본 수주 내용 중에 이 순수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도체 관련 제품이라고 하여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품은 구리 소재로 된 압출품을 밴딩한 제품으로 배터리에서 모터로 전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그 고전력이 흐르게 되므로 절연성이나 발화 가능성 등을 잘 견뎌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산 공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금 2천억 규모인데 핵심 부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핵심 부품.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어떤 건데 이렇게 이제 수주를 받게 된 건지. 핵심 부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참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버스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전기차 내에서 이제 전력을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가 최근에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모든 부품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최근에 친환경 부품을 수주하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종이 대세이므로 이에 대한 품목을 수주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전기차의 생명줄과 같은 모터 그리고 감속기 구성품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관련 부품은 이미 수주를 이미 득한 제품이 있으나 아직은 그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공시 자료나 어떤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 삼보모터스는 고객사로부터 수소 관련 파트너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수소 에너지원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매출 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친환경 부품사로의 변신, 두 번째,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 번째, 신규 수익사업 발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 주셨는데 삼보모터스 네. 같은 경우는 자, 죄송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종종 수소 관련 수혜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또 역점 사항으로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계적인 친환경 차량 패러다임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단지 이제 전기차, 수소차 한 가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친환경 차량 전반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서에 설명을 드렸고요. 수소차는 뭐 이미 저희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현재 대중화가 좀 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수소 에너지는 훌륭한 친환경 대안임이 분명합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저희 고객사와 수년 전부터 협업을 하여 수소 연료전지 스택 관련 핵심 부품을 이미 개발을 하였고 현재는 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수소 관련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 기관에서요. 전기차, 수소 이런 친환경 쪽 차량으로 이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산업계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그리고 친환경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도 배기가스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3, 4년 정도는 여전히 내연기관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기간 동안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경제 환경들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매년 시무식 기업의 시무식 때 빠짐없이 나오는 그 멘트나 언급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2023년도도 매우 힘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든 부분이 어떤 쪽에서 비록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영업 관련해서는 회사는 이미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제품들을 적시에 품질 좋은 형태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은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물류비 인상이나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영업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원가가 상승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안정이나 물류비 정상화 등으로 작년 대비하여 일정 부분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하여 회사는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여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보모터스 박영현 재무본부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영현 재무본부장님하고 이제 삼보모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점장님, 이 삼보모터스 회사가 2천억을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총 대비 이런 그렇죠. 경우가 네.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의문스러웠죠. 네. 시총이 1,000억 언더인데 2천억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왜 크게 관심들이 없지? 근데 재무제표가 다 나타내고 있죠. 보통 완성차 같은 경우에 불황일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로 보이고요. 호황일 경우에는 5% 정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완성차가 5%,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하단에 있는 벤더에 있는 부품사들은 그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요 부품사들이 뭐 3에서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게도 1%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가장 큰 변수는 이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향 부품에서 조금 더 ASP가 좋은 친환경 차량 부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맥스의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만약 내연기관향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포지션 MS가 줄어든다면 시프트하는 과정에서 위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반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에서 MS 그리고 매출액은 꾸준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그 업도 잘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그 친환경 차량으로의 부품 이 영업이익률 개선을 보여준다라면 동사가 충분히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2천억 수준은 그 첫 발을 내딛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됩니다.
삼보모터스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안 좋죠. 아무래도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체질 개선이 시작된 상황이고 수주를 받겠다가 아니라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 하나하나 증명시키고 있거든요. 그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 실적 그리고 추정을 해보기는 힘들고 실적을 추정해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 힘든데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PER은 타 기업 대비해서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품사들에 비해서 이는 다른 부품사들에 비해서 기대치가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숫자로 보여주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 나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적 종목 오늘은 삼보모터스에 대한 소개와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